지방은 3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은 4월 1일부터 배민 배달료가 개편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수원은 4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최소 배달료는 상향 조정되고 장거리 할증은 강화된다고 시행 전부터 공지가 떴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났습니다. 배민 커넥트의 더 개선된 정책으로 바뀌고 2개월 동안 배달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소 배달료가 올라가고 장거리 할증이 좋아지면 당연히 전체적인 배달료는 상향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실 그동안 배민이 해왔던 걸로 봐서는 기대가 크진 않았습니다. 단 하루만 경험해도 계산을 굳이 안 해봐도 전부 다 좋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달라진 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연 최소 배달료가 상향되었을까요? 오토바이 기준으로 최소 배달료는 서울 2,500원, 경기 인천 2,300원, 그 외 지역 2,200원입니다. 이전 구간 배달 최소 배달료가 서울 2,280원, 경기 인천 2,180원, 그 외 지역 2,080원인 걸 비교하면 조금은 올랐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이전에는 100m당 80원씩 거리 요금이 책정되었습니다. 개편 전에는 거리에 대한 배달료 측정 방식을 라이더에게 안내했지만 개편된 후에는 최소 배달료만 공지하고 어떤 식으로 배달료가 측정되는지 알 수 없고 배민 측에 문의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운행하면서 바뀐 배달 요금을 살펴보니까 앱상에서 보이는 배달료 기준 거리가 1.2km, 1.3km가 되어도 최소 배달료인 2,300원으로 뜹니다. 기사를 보니까 1.4km까지 최소 배달료가 적용되는 듯 합니다. 이게 정해진 운임료 산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같은지 다른 라이더 분들도 비슷하게 배달료가 측정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100m당 80원씩 올랐기 때문에 1.3km가 넘어가면 1,040원이 할증되어서 3,220원이 됩니다. 서울은 300m가 넘어가면 이전 배달료가 더 높고 경기 인천은 200m, 그 외 지역도 200m만 넘어가도 이전 배달료가 더 높습니다. 최소 배달료가 올랐다는 얘기는 자칫 전체 배달료가 올랐다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에서 300m 안에서 픽업과 전달이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실질적인 배달료가 높아졌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3,220원이 2,300원보다 크다는 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km, 3km 그 이상 거리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전에는 0m부터 거리 요금이 늘어났지만 지금은 1.4km가 넘어가면서부터 최소 배달료에 요금이 붙기 때문에 전체적인 배달료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할증 금액이 더 커졌을까요? 아무리 1.4km까지 최소 배달료가 적용된다고 해도 배민이 말한 것처럼 거리에 대한 할증 요금이 더 커지면 2km, 3km 넘어가는 콜 단가들이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100m당 80원이었으니까 이것보다 좋아지면 장거리 할증이 강화된다는 배민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 말이겠죠? 앱상에서는 장거리 단가를 알 수 있는 뒷단가가 낮을 때는 7,000원대부터 금액이 올라가면 만원이 넘는 금액이 표시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배민에서는 최대 배달료가 2만원이라고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앱상에 표시되는 최대치 금액을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근처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준 4km, 5km가 넘어가면 장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4km 정도면 4,000원대, 5km 5,000원대 이런 식으로 배달료가 책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장거리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운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장거리에 대한 할증이 커졌는지 수치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이 지역은 보통 배달료가 어떤 정도로 책정되는지 라이더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제가 주로 가는 곳 중에 장거리면서 뒷콜이 안 붙는 유배지 지역인데 예전에는 보통 못해도 7,000원 정도의 콜이 들어오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4, 5천대로 뜨니까 장거리에 대한 할증 강화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장거리마저 대폭 하락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바로 배달이 없어졌습니다. 라이더들한테 여러 개 배달이 묶일 수 있는 구간 배달, 한 집만 배달하는 바로 배달, 이 두 가지로 콜이 들어오는데 고객이 주문하는 알뜰 배달은 라이더한테 구간 배달로 들어오고 한 집 배달은 라이더한테 바로 배달로 이전에는 들어왔습니다. 바뀐 뒤로는 고객이 주문하는 한 집 배달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바로 배달이 없어지고 라이더가 어떤 배달인지 알 수 없게 배민 배달이라는 항목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배민 배달부터 달라진 배달료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배달이 없어지면서 배달료 삭감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바로 배달은 수도권 기준으로 3,000원의 기본 배달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배달이 없어지면서 단건 배달도 구간 배달료의 요금제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배달 기본 배달료 3,000원은 이전에 노조와 배민이 협상한 부분이라 배민이 맘대로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배달 기본 배달료를 3,000원 밑으로 낮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배민은 바로 배달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단체 교섭을 통해 협상한 내용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바로 배달이 없어지면서 기상 할증료도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비, 눈, 한파, 폭염 등 라이더들이 운행하기 어려운 날씨에는 기상 할증이 붙습니다. 그만큼 주행하는데 위험하고 기피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이전에는 구간 배달 500원, 바로 배달 1,000원이 기상 할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배달이 사라지면서 기상 할증은 500원으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눈, 비가 오는 날은 도로가 미끄럽고 시야가 좋지 않아서 평소보다 더 위험하고 이전보다 속도가 줄어들어서 배달 속도가 느려집니다. 특히 두 바퀴 운송수단은 미끄러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비 오는 날 무리한 운행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비가 종종 와서 기상할증이 붙는 경우도 있었는데 우천시 미션비는 예전보다 늘어난 것 같지만 단가는 할증 전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단가 차이는 크지 않고 시간 안에 건수를 채워야 하는 미션을 부여하면서 라이더들의 위험 부담을 더 높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배달고수 클럽이라는 보너스가 생겼습니다. 한 달 동안 일정 건수를 채우면 보너스를 주는 겁니다. 그만큼 회사의 기여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너스 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배달고수 클럽은 마냥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가를 내리고 보너스 또는 미션을 주는 게 과연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배달고수클럽 최고 등급은 마스터 등급입니다. 월 750건 25일 이상 배달하면 15만원의 월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750건에 15만원이면 건당 200원을 더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제가 얘기한 1.4kg 3,220원이 2,3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배달료는 200원 그 이상으로 떨궜는데 750건을 하면 건당 200원에 해당하는 15만원을 줍니다. 배달고수 클럽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배달료 삭감과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이번 달부터는 마스터 등급이 수락률 50%를 넘어야지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배풀 타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커넥터가 좋은 콜을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750건, 수락률 50%를 유지하려면 웬만한 콜은 거절없이 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배달고수 클럽으로 단가락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자연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배민 배달료가 바뀌면서 제가 배달하는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정한 구역 안에서 주로 배달을 해왔습니다. 보통 2-3km 이내 콜 위주로 탔고 콜이 없을 때는 종종 장거리 콜도 타긴 했지만 거의 4km를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녁 피크 시간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4월이 넘어가면서부터 2,000원 콜이 너무 많이 보였고 2-3km 내에서 4,000원이 넘는 콜을 찾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원래 2,000원대 콜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콜 잡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3,000원대 콜들도 막상 가려고 하니까 거리 대비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하루는 일정 거리 안에 있는 콜들을 거절없이 쭉 타봤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해봐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금액이 낮은 2,000원대지만 가까우면 그만큼 빨리 배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많은 개수를 채우면 전과 비슷한 수입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배달료가 낮아졌을 뿐이지 거리가 더 짧아졌다거나 배차 시스템이 개선된 건 아니라서 더 많은 건수를 채우는 건 힘들었습니다. 거리가 짧은 콜 위주로 잡으려고 하다 보면 배달료도 문제지만 조리대기 시간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콜이 넘쳐나고 콜이 밀린 상황이면 또 모르겠지만 단타가 많은 일부 지역이면 모르겠지만 요즘처럼 콜이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콜사 시간도 많고 조리대기 시간도 많습니다. 그리고 픽업지 전달지가 많아질수록 요금이 책정되지 않는 엘베와 계단 같은 수직적인 요소들이 늘어나고 픽업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는 상황이 벌어질 확률도 늘어납니다. 배풀이 많아져서인지 요새 뜨는 콜들이 대부분 장거리 콜입니다. 장거리 콜을 열심히 피하다가 어렵게 잡은 단거리 콜을 픽업하러 가면 바로 조리대기입니다. 콜사 조리대기의 무한반복입니다. 조리대기가 없다면 제 기준 배민은 1시간에 6개 정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이면 4-5개도 쉽진 않습니다. 당연히 그 이하인 경우도 있겠죠. 2,500원 단가로 최대치인 5개를 한다고 해도 시급은 12,500원입니다. 4개를 하면 만원입니다. 3,000원이 평균 단가라고 해도 5개는 15,000원, 4개는 12,000원입니다. 보험료, 기타 유지비 등을 고려하면 괜찮은 수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방법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생각을 바꿔 장거리 위주로 콜을 수락해봤습니다. 수원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멀티로 7,000원, 8,000원 이상 되는 콜 위주로 수락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오히려 단거리보다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코스만 잘 짜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코스를 잘 짜려고 노력 중입니다. 요즘에는 미션이 있을 때 빼고는 장거리 위주로 거의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괜찮은 장거리 콜이 뜨는 걸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처음엔 장거리로 움직이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타다 보니까 오히려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오는 배달하는 재미도 생겼습니다. 장거리도 콜이 안 끊어지게 타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같은 장거리라고 해도 어떤 지역은 뒷콜이 안 붙고 또 어떤 지역은 생각보다 잘 붙습니다. 이것도 그 지역을 가봐야 알 수 있는 거라 가능하면 다양하게 가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요즘 좋은 소식을 찾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